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요. 앞서 고발자가 직접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성폭행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공개 사과했죠. 이 소리를 들어보시죠.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제기한 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폭행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쪽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사자에게! 사죄는 당사자에게! 네, 당사자에게 사죄를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경찰의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18년 가까이 진행된 생활에서 간섭적으로 일어난 아주 나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이게 나쁜 죄인지 모르고 저질렀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죄의식을 가지면서 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보죠. 이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미안하다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상황인 듯 보였고요. 남의 얘기하듯이 얘기했다 이런 게 언론의 대략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든지 벌을 달게 받겠다든지 이런 의례적 사과의 표현들은 좀 배제를 하고 핵심만 간추리면 성폭력을 저질러야겠다 이런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관행에 속하는 일들이었고 사실관계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특히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분명히 주장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겠다 이 부분이 좀 의미심장한데 시효 등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자신이 저지른 개별적 잘못들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최근 나온 이제 폭로의 명예훼손 여부 이런 걸 가려보는 쪽에 가까운 것으로 그렇게 해석들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모든 게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 양식이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막 올라온다고요?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이런 내용의 청원인데요. 동의자 수가 사흘 만에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2만 6천 명이 넘어선 상황입니다. 20만이 넘으면 공식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해결은 지금 잘 안 될 가능성이 크고 또 청와대가 법적 논리가 있는데 그걸 거슬러서 일방적으로 구속수사를 지시할 수도 없는 일이긴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태도를 취할 게 아니라 문제의 좀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 표명과 함께 실질적인 조치의 강구가 좀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인데요. 네. 여자 컬링 대표님의 선전 이것이 화제입니다. 오늘 예선 6차전에서 오전 전승을 거둔 강호 스웨덴을 7대6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5승 1패로 스웨덴과 예선 리그 공동 선두를 또 달성하게 됐는데요. 예. 강팀으로 분류됐던 캐나다, 스위스, 영국을 이미 꺾어놓은 상태고 앞으로 경기가 남은 미국, 러시아, 덴마크 등은 좀 약체로 평가되기 때문에 메달 획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획득이 아니라 금메달도 노려봄직하다 이런 그렇죠. 거예요.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예. 특히 여자 대표팀 선수들은 경북 의성 출신이고 이른바 흑수저다라고들 해서 더 관심을 좀 끌고 있습니다. 남자 컬링도 초반에 좀 부진하더니 오늘 또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선 7차전 경기가 치러졌는데 이탈리아를 8대6으로 꺾었습니다. 지난 17일 영국전 이후 두 번째로 승리를 거둔 건데요. 이로써 이제 2승 5패입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은 냉정하게 말해서 사실상 좌절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 대표팀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남은 주요 경기는 뭡니까? 조금 후 8시에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준중결승이 진행이 되고요. 8시 15분에는 봅슬레이 남자 2인승 3차 주행이 또 진행이 됩니다. 8시 53분에는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경기가 있는데 차민규, 모태범, 김준호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서 군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관계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을 했는데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 지정 등이 어떤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문제의 경우에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는데 지정이 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금융, 세제, 고용 등의 여러 지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6월 달에 도입이 됐는데 지난해 6월 달에 도입이 됐는데요. 군산이 지정이 되면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 한국 GM하고 우리 정부 간의 협상은 어떻게 돼갑니까? GM 본사가 이제 중대 결정의 시기로 정한 마지노선 이게 2월 말인데 따져보면 지금 열흘 정도가 남았죠. 예. 이 기간 동안 정부와 한국 GM이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부는 지원에 앞서 실사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방침을 계속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면은 GM 측은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등을 통한 어떤 법인세라든가 이런 세금 감면과 함께 노조의 양보 이걸 양쪽을 다 요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번 주에 GM 본사의 해외
해외 사업부문 담당 사장이 방한을 한다는데 큰 대략적인 방향은 좀 이후에 잡혀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참 중요한 협상인데요. 잘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아까 이슈 토크 시간에도 많이들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한국산 철강 미국 수출에 대해서 뭐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 지난 16일에 무역 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으로 제한하든지 모든 철강 제품의 24%의 일률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 관세를 부과하라. 이런 권고 내용이 있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은 사실상 미국 수출길이 막힌다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 빼고 우리나라를 꼭 집어넣은 이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무역 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무역 제재를 가하는 수단이거든요. 예. 트럼프 행정부는 연두교섭 등을 통해서 이 안보 위협의 주체를 중국과 러시아로 지목을 했죠. 예. 그동안 철강 분야에 대한 무역 압박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들 분석을 했는데 이번 권고안은 한국 철강 업계가 저렴한 중국산 철강을 가공해서 수출하고 있다. 즉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 전쟁에서 구멍이 되고 있다. 이런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혹시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보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확실한 무역 불균형 시정에 대한 성과가 필요한 상태인데 그동안 이제 중국의 어떤 불성실한 대북 제재 이행이 이런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 전쟁의 근거가 되어온 셈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중국은 또 비교적 성실히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 전쟁 논리를 세우는데 좀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영향은 있을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점이 중국이 대북 제재에 성실히 나서고 있다는 점이 북미 관계의 어떤 조정 역할 이걸 우리 정부가 갖고 왔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한 그런 상황인 셈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위기인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요? 일단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미국 정치권과 산업계 등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설득 노력을 병행한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지난해 중국산 철강제 수입은 오히려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기 때문에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출로가 되고 있다. 이런 사실 인식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미국은 아예 WTO 탈퇴까지 거론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통상 압력 또 단호하게 강하게 또 필요할 때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죠. 맞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습니다.